안녕하세요, 여러분. 엘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서재를 살짝 구경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재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큰 책장이 하나 있고요. 밑에까지 책이 있는데 다는 못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도 이렇게 서재가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이 있고 제 앞에도 바로 앞에도 책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3면에 다 책장이 2개씩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장에 다 안 담겨서 책장을 하나 둘씩 계속 늘렸었거든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좀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교과목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정리했던 필기까지 좀 남겨둔 게 몇 권이 있고요. 산 책 중에서는 좀 깔끔하게 봤다라는 책은 다시 중고서적으로 되팔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3-4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앞에 삐져나와갖고 이렇게 더 쌓아놓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없고요. 막 전자책도 열심히 보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이 여러 권 많이 있으면 더 책에 친숙해지고 더 보고 싶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책의 기운 팍팍 들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저자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김승호 저자님은 소유 및 투자 중인 8개 기업의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원에 달하며 개인 재산이 4천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제로인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사업을 가리키는 사업가를 가리키는 사업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을 가리키는 사장으로 이제 불리우시면서 네, 정말 큰 기업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강연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이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은연중에 이 책을 정말 접하게 돼서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지금 읽게 됐습니다. 왜 이제 읽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크게 이루고 나서 갖는 어떤 거대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화려하다, 요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 저자는 종교인 느낌에 가까워요. 그 글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정말 종교인은 절제를 하는 삶을 살잖아요. 모든 방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종교인의 삶인데, 성직자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저자님은 실제로 이루신 그 부를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해서 일치의 어떤 자만심이 없이 정말 목욕제기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정말 진심을 담은 글을 써 내려가시면서 이 글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귀감이거나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주고자 하는 그 소망이 정말 막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접하고 한 10페이지 정도 봤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여운을 느끼려고 좀 책을 덮고 좀 다시 펼치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을 좋아할 만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떠올려 봤는데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팀 페리스가 지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김승호 저자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부제로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저와 같은 감격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총 6장으로 6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으로는 각 장마다 좀 쪼개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장은 부를 이루는 길이에요. 가장 우리가 궁금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자는 부의 수학 이론을 얘기합니다. 부를 이루는 거,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많이 공부하려고까지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 김승호 저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의 수학 이론도 같은 이론, 네, 같은 일환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의 수학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에 이제 부의 수학 이론에 대해서 처음 언급이 되는데요. 49페이지 보시면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수각이라는 게 어떤 절에 가면 수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물은 요 저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경험이 있는데 강원도 영월 보덕사와 충남 홍성 용봉사에는 2단 수각이 있다. 위쪽의 물에는 차를 끓이거나 마시기 위함이고 아래쪽 물은 쌀을 씻거나 과일을 씻는 용도로 쓰인다. 수각이 클수록 모이는 물의 양도 많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시기 충분할 정도다. 크기가 작은 경우라도 몇 사람쯤 충분히 마실 수 있다. 네, 수각은 작은 그릇에서부터 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까지 커다란 크기까지 굉장히 다양하대요. 네, 이 수각 이론, 그러니까 부의 크기, 자신이 빚어놓은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또 부도 많이 크게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부의 수각을 이루는 소소한 생활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대가가 이룬 그 성공의 비밀에는 평범함 속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자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4페이지 제가 몇 가지 부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을 읽어 드릴게요.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두고 다니면서 새로 사지 말라. 영수증을 챙겨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평소에 먹지 않는 팝콘을 굳이 영화관이라고 해서 살 이유는 없다.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2번 찾게 하지 말라. 사치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 생각해보라. 트렁크에 넣어둔 마르지 않은 텐트는 결국 일회용이 된다. 음식이 다 나온 뒤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다.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술집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만하면 체육관을 끊어라. 요트나 별장은 친구가 사게 하라.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수각을 키우는 습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평안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수각이론, 수각을 키우는 습관을 들여서 평생 편안한 부자가 되자까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요.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되니까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생활할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일상생활에 이제 녹여내면서 성장하는 앨리스, 함께하는 앨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바.